국경 없는 독재자. 국경 없는 독재자. 독재자들은 계속 해외의 반체제 인사를 넣을 것이다. 조지아 반조. 21년 이전에는 국가원수가 반체제 인사를 잡으려고 외국 국적기 납치를 명령할 것이라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21년 5월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로만 프라타세비치의 입을 막으려 하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거침없이 의견을 펼치려는 망명자는 독재자에게 특별한 골칫거리다. 자국과 타국에서 온갖 이미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고 법률을 어겨가며 중성모력 위협과 폭력을 통해서 입을 막는다고 해도 타국에 사는 자국민 사회의 공포와 한멸이 이렇게 잘 지어졌네요. 입구에서 저 안쪽은 저렇게 묘지가 있고 단나원 조감도 되어 있군요. 2020년 작은 국가에서 큰 국가의 설리를 따르면서 이런 전학 행위의 빈도도 높아지고 가해수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 루카센코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점이 많다. 아시아에서도 끊임없이 혼란이 발생할 듯하다.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암살하고 납치한 이란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합류해서 다른 회원국과 잘 어울릴 것이다. 아시아 안보 동맹인 SCO는 반체제 인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 싱크탱크는 프리덤 하우스의 말을 빌리면 또 SCO 회원국 인도는 초국경 탄압을 자행하는 유일한 자유국가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 인도는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운동가를 더욱 탄압할 것이다. 티벳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고 이웃한 중국으로 경제 처분하던 네팔의 행태도 선거를 앞두고 더 심해질 수 있다. 비행기 납치와 독살은 만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더 쉽고 저렴해진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은 그만큼 가시적이지 않다. 법제나 제재나 수출 규제, 무역 보복의 걱정 없이 각국은 스파이웨어를 써서 해외에 사는 국민을 연통하고 SNS 악플러를 동원해서 명성을 깎아내린다. 이렇게 원중에 장난 이렇게 좋은 이거 꽃이야. 좋군요. 억압하고자 하는 요건은 정치적 민감성이 고조된 순간이 가장 강력하다. 2022년 예정된 국제 스포츠 행사로 개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 비판을 의식하며 막으려고 안달할 것이다. 해외에 있는 홍콩 반체제 인사는 3월 새로운 행정장관이 선출되기 전에 공격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각국 정부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계속해서 해외 자국민을 뒤쫓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조직은 2018년 터키에서 워싱턴 칼럼니스트 자말 카시오끄지가 암살당한 사건을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빈 살만은 미국의 카시오끄지 배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라고는 하지만은 왕좌를 거느릴 가능성은 낮다. 2001년에 9월 11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제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거실로 용의자 인도와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피하고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의 권리를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짓을 저지를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폴이 도피자들에게 대해서 발행한 적색 수배에서 4분의 1은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편법을 용납하는 한 다른 국가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22년에 설선서봉에서 국제법을 더욱 존중하고 악재 정권의 망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20일 비전, 20일에 대한 예측과 현실의 비교.
20년에 누구나 그랬듯이 우리는 팬데믹의 계속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나 2021년에 많은 임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큰 틀에서는 어렵지만 지금 보니 과감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톰 스탠다지. 백신 접종과 저렴하고 빠른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팬데믹 얘기에서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예상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놓고 국가 간에 또한 국가 내에서도 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회의론과 음모론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 거부가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정치적인 정체성의 확실한 상징이 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대성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공화당 지지자들을 휘두르며 미국 선거 절차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리라고 예상했다. 또한 선거 후의 폭력 사태의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도 할 수 이를 여기를 이런 것은 좌포파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일본에서 새 총리가 선출된 것은 알았으나 야시다 후미오를 유력한 후보에 올리지는 않았다. 소규수요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틀렸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세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했으나 정치적 실상의 결과가 아닌 군사적인 장악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술 기업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잔인한 탄압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벗어나는 사건 덕분에 미래를 제시하는 이런 흥미로운 법이다. 수산자원을 점검하다. 수산자원은 세계는 골치 아픈 불법업에 대응할 것이다. 도미닉 지글러 인간의 해상활동에서 구식 해적이 최악의 골칫거리라는 생각을 접을 때가 되었다. 인도양 태평양 그 외의 바다에서 불법업에 참여하는 어선들은 이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해적의 악명을 손쉽게 늘렸다. 이른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은 충격적이게도 국제 조업량의 20에서 50%를 차지한다. 인가를 받지 않은 어선의 IUU 어업은 보호종을 잡거나 너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죠. 태평양 어업을 단속하는 감시자가 살해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감시자가 자, 이렇게 감시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테러를 당할 수 있겠죠. 이루어지는 수상 보조금 지급을 막는 조약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20년간 협상했음에도 국제기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WTO 콜롬비아 대표 산티아고 윌스의 말처럼 20년이 흐르면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물고기가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다. 협조를 거부해온 중국과 인도도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마지못해 참여할 것이다. 자연관리단의 마크 짐링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소미업자들이 공급 단계에서 IUU로 잡은 수산물을 걸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효과적으로 IUU 어선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짐링은 어둠의 함대를 위성 영상으로 포착하거나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잡아내는 대규모로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베일에 쌓인 글로벌 공급망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이미 TNC는 제작지만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마셜 제도와 손잡고 완벽하게 지속 가능하도록 제조한 참치캔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가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21년 말 이렇게 수산물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조직적인 해양 범죄의 가해자를 육지에서 쫓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엔이 지원하는 블루 저스티스 이니시티브처럼 국제협력을 통한 초국가적인 범죄와 싸우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초국가적인 싸움을 체포를 하자 이 말이죠. 하는 것이 2022년에 유망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반격하기. 디지털 팬데믹의 불길을 잡으려면 기업에서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상크 저씨 21년 디지털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다.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송유관을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을 비롯해서 세계 최대 육가공 기업의 북미 지부와 아일랜드 건강보험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조직과 파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를 정상화하는 비용을 요구한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21년 이 문제로 입은 손실은 모두 수억 달러에 달한다. 21년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22년 정부와 기업이 맞서 싸우는 가운데 지지들 팬데믹은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이다. 랜섬웨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지그재그해진 각국 정부는 반격에 나설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군 당국과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공격적인 사이버 부대를 양성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염두하고 설계되었으나 그만큼 중대하지 않은 일에도 움직일 수가 있다. 21년 3월 서양 8개국은 유럽 경찰국 지휘하에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감염 서버 네트워크 이물의 본넷을 공격해서 파괴했다. FBI 역시 비슷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은 앞으로 더 흔해질 것이다. 범죄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큰 리스크 없이 사이버 역량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가해자를 추적해서 잡지 못한다면 치밀한 비용을 복구하는 것이 자선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랜섬은 신상을 추적하기 어려운 익명 계좌의 가상화폐로 지불해야 된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의 경우에 미국 정부는 지불한 비용을 대부분 회수해 나갔다. 가해자가 이용한 가상화폐 계정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법률 집행 기관에서도 가상화폐를 더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가상화폐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전쟁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가해자 일부는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일부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 랜섬웨어 공격이 전통적으로 보험금이 면제되는 전쟁 행위로 판명이 되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잃게 된다. 한편 여러 정부에서는 보험금 지불이 사이버 범죄자의 배를 불려 더 많은 랜섬웨어를 생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왕립합동국방안보연구소의 제임스 설리번이 지적하기를 일부 범죄자는 심지어 특정 기업의 보험 보장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내서 이에 맞춰서 랜섬웨어 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시장을 결혼한다. 그런 보험사들이 최소 보안 표준에 협의해서 개별 기업에서 기존의 느슨한 보험사를 찾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들도 방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가 더 과감한 결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디지털 랜섬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테러리스트의 납치에 대한 몸값 지불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지금은 기업의 대응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일부 사이버 랜섬은 심지어 세금 공제가 된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다. 랜섬웨어는 더 큰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사이버 범죄를 억제하려면 궁극적으로 기본을 바꿔야 한다. 사이버 보복처럼 매력적이거나 랜섬 전면 금지처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다. 전면 금지? 해서 잡을 수 있을까? 대만 디지털 장관 오드리탕이라. 대만 기술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가? 기술? 코로나19 현재는 여전히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대중의 불안감이 도지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시작된다. SNS는 이를 더욱 구축한다. 바이러스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 세계 정부의 가호가 걸렸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어두운 구름 뒤로 한쪽의 햇빛이 보인다. 팬데믹이 시민과 정부, 민간의 협력 모델을 강화해서 실제가 개인, 정부,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명명한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대만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람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대만의 접속자 추적 시스템인 22년 SMS가 적절한 사례다. 22년 SMS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접촉을 추적할 수 있도록 대만의 민간 기술 커뮤니티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솔루션이다. 21년 5월에 코로나19 1차 유행이 발생했을 때 대만 민간 해커들의 느슨한 집단이 GUV 커뮤니티 알파벳 Q가 아닌 숫자 제로로 표기하며 G0V 그거 제로라고 발음
이 행동에 나섰다. 민간 기술자들은 종이화펜 그리고 원시적인 웹 형식에 의존했던 기존 등록 시스템 개선할 방법을 열정적으로 논의했다. 기존 시스템은 혼란을 초래했고 생산적으로 바이러스 억제 조치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의 힘. 이런 논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대만의 5대 통신사 협업에 1922년 SMS를 개발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P 코드를 스캔하고 1922년 수신자 요금 부담 번호로 문자를 보냄으로써 앱을 깔지 않고도 출입 기록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경우에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구해서 빠르게 효과적인 접촉 추적을 할 수가 있다. 1922 SMS 시스템은 노래부터 실행하나 등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공공민간 부분 시민이 긴밀하게 현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례 말고도 대만의 공무원과 민간 기술자는 최근 여러 번의 힘을 합쳤다. 2012년 설립 이래 G0V 커뮤니티는 서서히 몸집을 키워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 소스 민간 테크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되었다. 2017년 G0V는 커뮤니티에서 공익을 증대하는 제안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보조금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2018년 연간 대만 총통 해커톤을 열었다. 민간 기술자와 공무원이 팀을 이뤄서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엔지니어 디자이너 NGO 후원자가 모인 한 집단에서는 정부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의 한계가 전복이 되었다. 이들은 정부 데이터 오프너라는 팀명으로 대만 총통부의 해커톤에 참여를 했고 관계된 정부 부처인 국가개발협의회와 협업해서 정보 요청 절차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조경과 지역 공간 정보 전문가로 이루어진 패치 바이브 렌팅 팀은 토지 사용과 나무 분포를 제대로 보여주는 위성 정보를 기반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도심지를 파악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 레스큐 액션 바이유스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 2017년 1월서 매일 학생들이 매년 여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검토한다. 학생들은 집단을 나눠서 각자 특정 정부 웹사이트를 맡아서 업그레이드한다. 설계와 편리성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제안을 시연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등산객이 사용하는 하이크 스마트 타이완과 행정원 청년 보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개가 있다. 다른 사례도 많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타이완이라는 오픈 플랫폼은 공공 민간 사회 부문의 대표를 모아 온라인 알코올 판매로부터 승차 호텔 서비스까지 디지털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솔루션을 보완하고 논의한다. 이와 연계된 정부 산하의 플랫폼 조인은 그 외의 정책 영역에서 논의를 주재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2015년 출범 이래 조인에 접속한 사람은 대만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사람 데몬스와 통치, 토스의 합성어로 사람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대만의 모델은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지 보여준다.